건축 빨래판. 안녕하십니까. 건축 빨래판 4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건축 공모전에서 그 건축 저작권이 아직도 발주처에 귀속된다는 조항들이 남아 있어서 이에 대한 저희 회원들의 민원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또 정책위원회 이 두 분이 담당을 하셔서 그 문제를 제기했고, 또 그래서 일종 소정의 성과를 이루었으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건축 빨래판을 통해서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제가 오랫동안 뵀던 분들인데요. 두 분의 관계는 잘 모릅니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축공간 곽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공무원 심희준입니다. 네, 저희 두 분 다 이제 새건축사협의회 회원이시고요. 지금 건축정책위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고, 또 협회 내 여러 가지 사업에 또 참여를 해주고 계세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먼저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은 해외에서도 오랜 동안 네. 또 경험이 있으셔서 그 해외 혹시 저작권에 대해서 공모전 네. 특히 그런 거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해외에서는 이 저작권에 대한 보호법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워낙 네,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크게 고민하지 않고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저작권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것을 창조한 사람에게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호에 대한 테두리가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그 건축가나 디자이너, 그것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고 작업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 무심 공기 같은 거죠. 네. 그거는 뭐 당연하노. 네. 그런데 이게 왜 이러지? 뭐 이런 네. 생각을 하셨겠네요. 네. 뭐 저희는 유럽 쪽에 주로 많이 있었고 유럽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서 사실 건축 저작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건축가가 어떤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사망하고 나서 이제 70년까지 사실은 보장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 당연한 어떤 법규이고 당연한 권리였던 맞아요. 것이 맞습니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한 10여 년 전부터 저도 이 문제가 되게 관심이 있어서 좀 많이 이렇게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도에서 상당히 개선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아직 문화적으로 건축 저작권이 이 두 분 지금 얘기하신 것과는 지금 한국 상황은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우리 저희 정책위에서 이걸 좀 다룬 거니까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좀 이 경과를 좀 설명해 네.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사실 뭐 요즘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공모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오픈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이제 건축가들이 어떤 설계 공모를 할 때는 일일이 다 이제 지침서를 굉장히 확인하는 일이 좀 늘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중에서도 저희도 좀 우연한 계기로 뭔가 이렇게 지침서를 확인을 하면서 저작권 관련해서 굉장히 좀 불합리한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됐고, 그래서 불합리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이제 좀 거기 저희가 이제 봤던 지침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해당 어떤 설계 공모의 그 당선자에 대해서 발주처의 모든 어떤 저작권이 기속이 되고 그리고 그 저작권이 기타 입상작에 대한 사용 권한도 뭐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발주처에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우,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근데 혹시 이거는 왜 그런 문장을 그분들이 쓰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 발주 기관에서 그 당선안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제출안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는 당선작에서 좀 그 부족한 부분들을 도용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혹은 당선작에서 뭔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다른 안에서 그 사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 발주 기관에서 그 어떠한 디자인이든 필요에 의해서는 자기네들이 추가적으로 그 개입을 해서 변경시킬 수 있다라는 환경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이 건축물의 그 생산에 대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싶은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비슷하게 생각되는 건 예전에 한국 영화를 방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영화들이 대부분 그 공공에서 관리되었던 영화예요. 네. 그랬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건축도 이제 민간한테 돌려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너무 재산으로 생각하시고 또 나의 어떤 내가 이제 충분히 컨트롤하고 또 내가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것들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시겠구나. 또 잘못되었을 때, 뭐가 잘못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공공건축물 기획을 하지만 제일 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 문제거든요. 실제로 그 공공건축물의 예산이 네. 무엇을 이루기에 턱없이 부족했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슬쩍 넘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등 해서 그 저작권을 귀속하지 않나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런 제보를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서는 저희가 직접적인 제보라기보다는 내부에서 의논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맞습니다. 네, 그 얘기도 좀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논의를 세건협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를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작권 보호에 대한 내용들을 좀 기재를 해서 관련 부서에 저희가 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저희 정책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모아서.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때 나왔던 그 문장이 그 공모작의 당선하고 입상작은 저작권은 가백에 귀속된다 이런 내용이었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쵸. 네, 저작권법에 따라서 설계자한테 저작권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이런 저작권과 제반된 사항들은 어쨌든 저작권 법령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제 변경을 요청을 드렸고 그렇죠. 그걸 저희가 공문으로 발주처에 보낸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나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공모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공모 지침이 다 나가 있던 상태였었는데 네. 그 해당 그 발주처 쪽에서 저희가 이제 그 변경을 요청한 내용 그대로 네, 그대로 그 지금 지침을 바꾸셨군요. 네, 저작권 지침 조항을. 네, 맞습니다. 네, 잘 됐네요. 변경하셨고 그다음에 그 변경하고 취지 공고까지 내서 지금 변경이 다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얘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갈. 근데 저희가 이제 하면서 느꼈던 거는 네네. 사실은 이렇게 뭐 발주처 쪽에서 뭐 의도적으로 뭐 이거를 뭐 저작권을 이렇게 뭐 기속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공문을 보냈을 때 그쪽에서 이제 발주처에서 반응을 하시는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시거나 이런다기보다는 그래도 이게 잘못된 거면 이거를 바꾸겠다라는 그렇죠. 저희는 태도가 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게 의도가 있다 없다 아까 뭐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는 잠깐 했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에 그게 이제 안전장치로 생각을 하시지 저작권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네, 같아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슈하면 그렇다 이렇게 또 다 인정을 해주셔서 혹시 아직도 이렇게 그 저작권에 관해서 공모상 가백에 귀속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다면 이런 절차 내지는 저희 협회 연락 주시면 뭐 공문 열심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저희도 뭐 모든 공모전을 네. 저희가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침 서상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 오케이. 또 사실은 그거보다 더 나가서 사실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런 지침서를 작성할 때 혹은 지침서 내용에서 특히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 때는 지금 뭐 저희가 공문에 쓴 내용 같은 것들을 조금 그 따를 수 있도록 네. 좀 이렇게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스프레드하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저희가 여기에 그러니까 그 지침서에 그 나왔던 저작권의 내용 텍스트와 네, 그다음에 네. 저희가 요청했던 그 공문의 텍스트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바뀐 공문의 텍스트, 지침서의 텍스트 네, 네. 요거를 다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네, 좋습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지침서의 저작권이 가백에 귀속되는 걸 조정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쵸. 사실은 네, 맞아요. 그것만 가지고 오늘 이렇게 자화자찬하러 모였다면 사실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아직 이렇게 보면 이게 사실은 사회 문제거든요. 사회 문화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 건축에 관한 저작권이 무슨 의미를 갖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 이 공유가 되어야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아까 유럽처럼 공기처럼 여겨줄 텐데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아직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누구한테 그 주도권이 있느냐, 이니셔티브가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걸 본다면 이건 계속 어떤 그 약간 이렇게 그 싸움 같은 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공유해야 될 것들이 그래 건축 저작권이 설계자한테 있을 때 무엇이 유용하냐 뭐 이거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또 두 분한테 한번 질문 의견 부탁드리면서 건축 저작권이 네. 설계자한테 있어야 하는 이유 그런 것도 있고 또 설계자한테 지금은 좀 부족하다면 어떠한 조건들이 있어야 설계자한테 건축 저작권이 돌아오겠는가? 뭐 의견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설계를 할 때 그 건축가가 굉장히 쉽게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고 그렇죠.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건축적 설계의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지만 철학도 있고 그 안에는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것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작권이라는 것이 만약에 건축가한테 귀속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고민들이 굉장히 쉽게 변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3의 그렇죠. 어떤 기관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바운더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건물을 이제 물론 물리적 환경으로 어떤 그 면적이나 공간으로 또 용도로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은 단순히 그런 기계적인 물리적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그 사회에서 담고 있는 함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대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 같은 게 거기다 이렇게 반영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싹 걷어내고 나면 사실 이게 교량 다리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또 많이 지어지는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전봇대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물론 전봇대도 중요할 수 있지만 중요하죠. 근데 그런 기능적인 것과 얘는 뭐가 차이가 있다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또 우리 박 선생은 어떠세요? 네, 저는 어쨌든 이게 저작권법의 보호가 뭐 되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작권에 대한 창작에 대한 어떤 보호가 있어야지 건축가의 어떤 작업 자체가 존중을 받는다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초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야지 그게 시공까지 갔을 때 혹은 어떤 중간에 어떤 설계 변경들이 있을 때도 건축가가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고 시공의 어떤 마지막 단계까지도 건축가가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렇게 해야지 굉장히 수준 높은 건축이 나온다라는 그 모든 가치의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작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작권 없이 뭐 좋은 거 지침서에 보면 써 있는 좋은 말들 있잖아요. 아주 좋고 훌륭하고 뭐 이렇게 창의적이고 뭐 이런 건물들을 원하신다면 저작권을 설계자한테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실은 저작권이라는 것을 물론 계약서 상에는 저작권이 설계자에게 있다 하지만은 그것을 정말 의식적으로 보호해 주려는 의식 자체가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얘기를 살짝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작권이 중요하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사회적으로 같이 어떻게 보면 합의되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논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두 분 말씀 듣고 나서 또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저작권의 측면으로 지금 건물의 생산 과정, 건축물의 생산 과정을 보면 이게 저작권이 유지되는 것인가 이런 저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를 들면 제가 늘 주장하는 바입니다만 기획부터 시작해 설계, 그다음 건설 과정에서 저작권이 살아있을 만한 것들이 몇 가지 그 마디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지금 설계 의도 구현이라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괜찮아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공사의 부족한 일들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일 정도라든지 아니면 건축주의 이런 여러 가지 그 약간 심부름하는 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폄훼되고 있어서
건축가가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이 되게 중요한데요. 한국은 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해외 건축가들에 대한 그 의존도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어떤 아키텍을 모셔와서 일을 하면 저작권 보호가 굉장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왜 한국에서 하면 왜 그렇게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같은 국가에 있는 전문가가 그 해외에 있는 전문가보다 좀 천시받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닌가. 그 좀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 뭐 요즘 4차 산업 얘기도 하고 지식 산업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건축이 어떻게 보면 이 관련된 그 소위 영어 써서 죄송한 인터디스플리너리 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그런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분야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업이 잘 된다는 건 이 건축 사업뿐 아니라 이 주변 연관 사업들이 같이 잘 될 수 있는 되게 좀 중요한 산업이라고 본다면 제 생각에는 이 건축, 특히 한국에서 일하시는 이 전문가들에 대한 그 인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학제도 바뀌었고 이제 국제적인 교육을 받고 있고 또 국내 그 GDP나 지어지는 건물의 그 공사비라든지 그 설비의 수준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지어지는 건물과는 사실 이제 굉장히 국제적인 수준의 건물을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네. 환경도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은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 공모전에 저작권에 관한 얘기를 나누게 되었지만 사실 이게 제가 기억하고는 2009년인가 10년쯤에 그 대한건축사협회에서 TF팀을 만들어서 공정위에 제소해서 문장 자체가 설계 공모전의 저작권은 입상자한테 있다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사실 지금 그 내용을 네, 얘기를 했던 건데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 인터넷 상에 설계 공모 저작권 하면 1번으로 나오는 아마 문서일 거예요, 네. 대개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하시면 일단은 또 쉽게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저변이 확대가 안 되니까 이제 계속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가 지금 이런 유튜브를 찍게 되었고요. 또 궁금해지는 건 두 분 또 경험을 좀 빌려서 보면은 해외에서 혹시 이런 국내에서도 최근에 이제 저작권 관련해서 그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이런 일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뭐. 네, 사실은 독일에서 굉장히 정말 세계적인 이슈가 됐던 프로젝트가 그래요? 하나 있어요. 왜 난 모르지? 네, 말씀해 주세요. 독일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건축가 중에 그 계약한 막 파트너라는 네, 사무실이 알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사무실에서 그 베를린 역사 건물을 이제 설계를 했었어요. 역사랑 네, 스테이션. 도이체반. 예, 네. 도이체반, 그러니까 네. 독일 그 건물 역사 건물을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설계안대로는 이제 설계가 이렇게 약간 크로스가 되어 있는 아치가 두 개가 만나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 도이체반에서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 철도청이죠. 예. 발주처. 도이체반. DB. 발주처에는 그 네네. 철도청에서 DB에서 그러니까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좋아. 모든 곳에 있습니다. 네. 어디에 있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설계자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잘랐어. 아치를 자르고 어허. 굉장히 더 그 아치를 훨씬 더 플랫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네. 피치가 내려오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역사가 보이는 곳에 그 당시에 총리로 있었던 슈레더 사무실에서 그 건물을 보고 저거 좀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냐. 야, 저거 왜 이렇게 못생겼어? 뭐 이런 일반인이 봐도 확실하게 이게 디자인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제 그것을 이제 그 건축가 설계한 계약한 막 파트너 사무실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 저작권에 대한 침해다라고 그러니까 해서 발주처한테. 네, 근데 맞습니다. 이 양반들이 그 설계 과정, 그러니까 시공 과정에서는 그 내용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네. 네. 그리고 무시하고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면은 이게 보통 시공사 쪽하고 발주 쪽에서 이제 건축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 좀 줄여달라. 설계 변경을 해달라고 했는데 건축가는 이게 설계 의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이 요구하는 게 설계 의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에서는 변경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맨 처음에 예산이 있었겠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은 복잡해지니까 좀 빼고 네. 계속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건물이 완공이 됐는데 당연히 소송을 했었었고 저작권에 대한 침해로 판결이 나서 건축가의 의도대로
그 잘못된 부분을 다시 수정하라라는 판결이 났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수정이 됐어요? 수정됐어요. 예, 그래서 수정을 하는 데만 실질적으로 처음에 그대로 공사했었으면 더 저렴했을 텐데 그렇지. 예, 거의 한 600억 정도의 비용이 그 더 비용이 더 들어서 작업 건물 한 채 값이 더 들었네. 네, 결국은. 맞습니다. 물론 전체 비용이 한 5천억 그러니까 5천억. 7억 유로였으니까요. 네네. 사실 굉장히 큰 8천. 비용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도 한 10분의 1은 되네. 네, 10분의 네네, 1 정도 맞습니다. 되는 비용으로 네네. 그거를 이제 전체를 다 음. 클로즈 시킨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나와야 무섭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사례가 나와야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당연히 그 발주처에서는 음. 이게 너무 공사비가 많이 들고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할 거다라고 계속 이제 요청을 했지만 법원 요청을 했지만은 기각이 됐고 건축가는 이게 자기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끝까지 이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창작물에 대한 훼손이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주 좋은 네. 네. 사례입니다. 오늘 큰 거 발견했어. 근데 이제 거기서 사실 좀 저희가 느낄 수 있었던 거는 발주처가 요청을 하면 당연히 건축가가 바꿔야 된다 이게 아니라 물론 정해진 예산이 있고 당연히 예산을 맞출 수는 있겠지만 사실 어떤 프로젝트가 나올지는 정말 알 그렇죠. 수가 없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톨러런스, 어떤 정도 여유나 아니면 그렇지. 어떤 그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게 사실 저희는 더 맞아요.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공공건축이나 민간건축에서 기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획이 저작권 없이 마음껏 상상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건축에서. 그럼 이제 그 기획이 완료되고 이제 설계 계약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공이 건축가 그 설계자한테 넘어오거든요. 네. 그 과정을 서로 인정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 소설책을 보면은 하나의 챕터를 찢어가지고 소설을 그냥 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떤 논문 표절 뭐 같은 거 보면 네. 그걸 이제 뜯어다가 여기다 넣고 저거 뜯어다 여기다 네. 넣고 해서 그쵸. 하면 컴퓨터가 발견해내잖아. 그리고 넌 아니야 이렇게 딱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나라 건물들이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조심스럽게 제가 네. 그런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특이한 건 뭐냐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베를린 역사 건물을 사실은 그 잘못 지어진 것에 대한 사진을 찾으려고 계속 인터넷 서치했었어요. 근데 정말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되게 지금 몇 년도예요? 2006년도. 그러면은 구글 사진에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근데 항공 사진에? 그걸 로드맵이나? 뭐 이렇게 다- 숙제 요청을 한 게 아닐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 잘못 수정된 지어진 거로만 네. 지금 수정된 거로 최종 수정된 거로만 지금 인터넷에 근데 자료가 그게 연도별로 있을 텐데 로드맵에 건설 중일 때도 없나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구글에서 베를린 되게 재밌다. 역사 기존 모습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 그 비슷한 키워드를 쳤을 때는 없었어요 자료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유럽에서 어떤 계약서를 쓸 때 한국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문구가 있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간단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그냥 저작권은 네. 설계자한테 있다 그러지만 그 내용만으로는 사실 저작권이 이제 실제로 우리 설계 과정 혹은 건축 과정, 건설 과정에서 네.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잘 모르거든요. 그 네. 얘기도 좀 부탁드릴까요? 사실 뭐 저작권 그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상세하게 사실 들어가 있고요. 그 계약서 상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아까 뭐 효정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중간에 혹시 프로젝트가 스탑이 됐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 저작권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렇죠. 내용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상세하게 어떤 저작권 예를 들면 어떤 하나의 뭐 어떤 것들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들이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설계가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이미 완공된 이후에 어떤 외관적인 게 변경된다든지 했을 때도 설계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라는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사실 재미있게 최근에 힐탑바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지금 피자힐이라고 하는데 워커힐도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네네. 가보셨어요? 아니 사진으로 거기 가보기 힘들어요. 근데 가봤더니 거기서 지금 피자집이 쓰고 있는데 이게 역삼각형 건물이잖아요. 구조체나 이런 거는 나름 잘 유지가 됐는데 이게 밑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피자집을 쓰려다 보니까 창고도 필요하고 이런 거야. 근데 안 보이는 쪽에 뒤에다가 이렇게 가설로 달아맨 거죠, 이게. 아래쪽을.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건물이 여기 달려 있으니까 이게 뭐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신경을 쓰면
더군다나 그 정도 급의 건물이라면 제 생각에는 좀 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 그걸 설계하신 분 혹은 그거의 저작권을 갖고 계신 분 등하고 이렇게 협의를 좀 해서 만들었으면 그렇죠.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런 생각. 뭐 간판 피자 힐. 아까 말씀드린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거 나가면 피자 이거 다시. 그래서 아무튼 끊어서. 그러니까 뭐 간판도 붙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취지를 많이 훼손하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저작권자가 사후에 70년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까 뭐 유럽에서는 이제 저작권자 본인이 뭔가 이걸 하기보다는 후손들이 뭐 이걸 저작권에 관련된 것들을 소송을 하기도 할 정도로 그치, 굉장히 2차 좀 저작물도. 중요한 사실 법규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 단순히 그 이제 뭐 어떤 설계가 건물이 잘 지어지는 과정뿐 아니라 이게 어떤 재산권으로서 네. 역할도 이제 저작권은 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다행히 두 분이 지금 요번에 요거 하시는데 기여해 주시고 또한 이 경험이 많으셔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공모전에서 저작권이 갑에게 귀속되는 거는 당연히 없어져야 될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인데 아직 그 저변 확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자료랑 또 저희 협회 연락 주시면 그런 거는 좀 기계적으로 저희도 처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그 우리나라 건축 저작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그러니까 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저작이 제대로 되려면 저작권이 제대로 확보되려면 약간 산업화 하고 사실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보호가 될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피카소 그림을 샀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그림을 내가 그렸다 그러면 누가 믿을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같은 거죠. 그건 피카소 그림이고 내가 그거를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원본이 훼손되면 얘는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다 뭐 덧칠할 그렇지. 사람은 없잖아요. 덧칠을 하면 난리가 나는 거지. 근데 비해서 우리 건물들은 이렇게 좀 사람들 마음속에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식적으로 소유권과 저작권이 완전 다르다라는 거를 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작권은 두 가지가 있죠. 그 사람 이름에 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재산에 관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나눠서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렵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아직 좀 생경한 하지만 이제 음악이나 영화를 보면 저작권 산업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이제 융성하게 된 건축도 그런 날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